나도 앞으로 보고 싶어. 뭐? 앞으로 자, 어휴. 부장님. 먼저 네. 인사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손님 많으셨어요, 오늘? 오늘요? 하나 있어. 괜찮았어요? 네. 꾸준한 게 있는가요? 아니면 놀리는 게 있는가요? 아니, 놀리는 분이죠? 그냥 꾸준하게 내면 맞아요. 좀 몰리고 빠지거나 하는 건 잠깐 쉴 때가 있는데. 네. 크지 않아요, 네. 날씨도 오늘 그냥 비가 오락가락하고 네, 해서 네. 연휴여가지고 많이들 나가셨는데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는 손님 많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또 저희도 어제는 상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온라인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 마케팅.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데 혹시 왜 이렇게 마케팅 하는지 고민해보신 분 계세요? 도대체 마케팅이 법인데 손님만 많으면 되는 게 마케팅이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케팅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마케팅의 범위는 사실은 이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을 나눠보면 서비스 경영, 우리가 보통 교육으로 얘기하면 서비스를 씌우신 서비스 경영,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경영, 그리고 시스템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경영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미용실 과거에 한 10 몇 년 전에는 월말이면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월말 월초 행사, 장부 정리, 월말 매출 결산 보고서 뭐가 맞고 선생님 인센티브 얼마 줘야 되는지 계산기 옆에 갖다 놓고 딱 두들기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두 회사가 미용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우리 헤어랑도 10여 년 전에 나왔죠. 그 헤어랑이라는 이 CRM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쓰면서부터 매장이 조금씩 이 살롱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서 고객관리라는 것을 뜨게 됐어요. 과거에는 어떤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해놨냐면 볼펜으로 A4 용지에다가 성함, 이름 써서 월별 이율을 다 정리해가지고 원장님들이 이렇게 뒤에다가 파일을 해가지고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렇게 놓다가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무선전화기처럼 생긴 전화기에 문자 서비스가 되니까 문자로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또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문자 보내고 뭐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1년이 다르게 이 환경이 변하면서 불과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고객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또 고객들도 본인이 관리받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마케팅 경영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경영이라는 부분은 당장 오늘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손님이 오게끔 만들 것이냐 그러면 손님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살롱을 방문했던 예방 고객들 고객들을 부르는 거는 다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신규 고객 잠재 고객 내지는 신규 고객은 또 끊임없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구황 고객들은 왔다가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개인 사정에 아니면 옆에 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가기도 하고 해서 지역 내에서 그 고객들을 듣고 서로 유치 경쟁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객들한테 빨리 다가서고 어필을 해서 우리 매장을 알리고 우리 손님을 끌어오겠다는 탈환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우리 미용 산업에서 가격 경쟁이 벌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펌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뒤돌아서 보니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펌은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제가 또 여쭤보면 대답하기가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라진 이유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싸니까 타산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않아요. 싸니까 타산성이 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선생님들이 지쳐나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공장, 이제 파마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 공장.
공장으로 돌리지 않으면 100평짜리, 50평짜리 미용실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도 내가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용수성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은 올라가지 않고 체력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고객들이 아는 거죠. 2만 원짜리 15,000원에 펌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제품을 써줄 것이냐, 얼마나 고객한테 감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냥 공장이죠. 앉았다가 빨리 하시고 빨리 가세요. 다음 소리 많지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수준은 쭉쭉쭉 계속 우리가 올림픽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니 미용 시장에서 저가형으로 잠깐 반짝했던 브랜드들이 다 퇴출 당하고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경쟁을 하자는 개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개념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미용실의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로 흘렀었냐면 그냥 머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문화를 같이 경험하고 미용실에 오면 우리가 안무대와 자체를 본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용실마다 특성은 다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 또 살롱의 특성,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형태는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은 고객을 좀 더 만족시키고 만족해서 이 고객이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한 번 온 고객을 100번 방문하게 하는 우리 소장님, 우리 비너세움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한 번 왔던 고객이 100번만 오게 한다 그러면 그 매장은 절대 지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마른 시간에 100번 어떻게 오게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거기가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뭐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싶은 거는 통틀어서 온라인 마케팅이고 온라인 마케팅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는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왜 하는지 하기는 시키니까 하는데 했던 블로그 마케팅하고 요즘에 이슈죠. SNS 마케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화돼서 잘 성장해온 페이스북 마케팅.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 이제 그 안에 담아야 될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제가 모니터는 좀 작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좀 멀리 해놓으면 더 큰데 화면에 비해서 그래도 잘 보이시나요? 네. 뭐 다운받고 이렇게 다운받을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들 키워드라는 말씀 많이 들어요. 키워드. 네. 키워드 그러면 우리 살롱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 살롱이 어떤 키워드를 하는 민스. 민스는 브랜드고 동묘점은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면 요즘에 키워드라는 거는 지역명하고 브랜드명 내지는 지역명하고 산업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묘점 앞 열쇠집, 동묘점 앞 동묘 맛집. 그렇죠. 산업하고 웃기죠. 그래서 동묘역 앞, 동묘 앞역 앞 미용실. 좀 더 크게는 동대문 미용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보다는 큰 게 구가 크잖아요. 동대문 구잖아요. 여기가 뭐 직원 들어오는 동대문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상권은 동대문구로 가깝죠. 동대문구 미용실 했을 때 나오는 게 키워드고 그 키워드를 점령하는 데서 매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지역에 제가 오늘 이 지역에 만약에 여기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미용실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미용실을 항상 가야 되는 거니까 어쩌다 한두 번은 내가 살던 집 이 사람의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가서 머리를 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고. 하지만 내 지역에서 내 생활권에서 내 머리를 바꿀 수 있는 찾아요. 특히 그래서 신규 고객이 많은 데들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이 세입자가 많은 데가 더 신규 고객이 많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들고 나는 게 많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타일링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리고
조금은 적은 평수 대 그리고 세입자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소비성을 더 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리고비라고 하죠. 돈 잘 안 쓰고 더 깐깐하게 써요. 제가 어제 송도를 갔다 왔거든요. 송도 신도시잖아요. 송도는 이거 아파트 단지 분단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보셨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송도 원장님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기가 막 줄줄 오는데 말씀드린 사실 좀 일찍 올라가셔서 일찍 갔거든요. 공원을 막 딱 가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가다가 소라기가 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가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지역적으로 그런 편차적인 거에 따라서도 마케팅 방법도 다르고 프로모션,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죠.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겁니다. 블로그에 대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블로그 포스팅 해보신 분 계세요? 스마트폰이 됐든 PC가 됐든 네이버 블로그가 있으신 분 그러면? 있긴 하는데 사실 안 갔어요. 네, 세 분은 있으시고 원장님 있으신데 손 안 드시는 거 같고 선생님은 블로그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 이메일 없으신 분? 네이버 이메일 한 명이 네이버 있어요? 한 명? 나 있대요. 제가 이걸 하는 애들이 다 만져줬어. 이메일을 쓰는데 돈 안 받죠? 네. 구글 이메일 한 메일도 있고 네이버 메일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거의 전부 다 네이버 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메일도 쓰고 있어요. 두 가지를 거의 다 갖고 계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메일을 쓰는데 돈을 안 받는데 그러면 네이버하고 한 메일로 그런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할까요? 거기는 아무래도 주식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요즘에 계속 엄청난 주가의 상승과 매출 상승을 지금 동남아에서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게 네이버거든요. 네이버는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꾸 접속하고 활동할 때마다 돈을 받아요. 누구한테? 광고주 돈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뭐 상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쭉 보다가 뭐 뉴스를 보다가 아니면 넌 나고 난 너야 뭐 이런 거를 한번 클릭도 안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페이지만 열은 거예요. 이것도 돈이에요. 물어도 돼요? 아니, 이 광고주가 돈을 내겠죠. 광고주가 이것도 돈을 내는 거고 여기다가 눌러서 봤어요. 이건 돈을 더 받아요. 보기만 해도 돈을 받아요? 네네. 누가? 그러니까 우리 민스가 네이버에 광고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내잖아요. 네이버한테. 근데 우리가 볼 때마다 이제 계속 나와.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우리 광고주가 내는 거야? 네이버는 모든 거를 광고주한테 돈을 받아서 광고 수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게 했으니까 네이버. 그래서 돈을 받는 겁니다. 블로그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광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블로그 활동을 하나도 안 쓰셔야 돼요. 우리가 파워블로그 했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파워블로그라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요. 100명씩. 아주 특출나게 안에다 컨텐츠를, 양성의 컨텐츠를 잘 넣는 사람들을 표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훈장을 달아주죠. 파워블로그라는. 그게 좀 약간 변태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그 용어 단어 자체를 이제 선정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블로그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선생님들도 네이버 아이디가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이메일을 만들면 블로그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데 거기다 내가 들어가서 글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상업블로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여기서도 뭐 원장님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뭐 체험단이 와서 머리를 해주고 블로그 쓰는 그 사람들 대가를 받잖아요. 어떤 식으로 간에 그 대가 받는 블로그하고 선생님들하고 다를 거 없고 다른 부분은 딱 하나예요. 그들은 일상의 생활을 글을 썼고 그래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가치를 받았고 여러분들은 안 써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의 가치는 0, 그들의 블로그 가치는 금액.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친구가 18살 때부터 블로그를 하죠. 지금 20살 됐어요. 그 친구 저 요즘에 못 봐요. 너무 바빠요. 유학 갔어요. 유학 가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18살 때, 내가 중학교 친구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월 800, 작년에는 월 3,000씩 벌었어요. 이해 가세요? 월 3,000씩이라는 게. 저는 그 친구 어떻게 돈 버는지 아는데 저도 못 따라가요. 그 친구는 블로그 4개 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지 실제 그 사람 블로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가격이 싼 것들이 많아요.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면 다 때려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체질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나이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달에 한 9천만 원씩은 들어왔어요. 블로그 한 2개 가지고. 근데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냐? 왜 치열한 경쟁인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세지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으면 아니면 임신을 하면 젊은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 보험을 저 태아보험을 들죠. 태아보험. 태아보험을 들으면 그 태아보험이 보험회사 아니면 보험 아주머니나 보험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보험이 좀 싸고 어떤 그런 것도 좋다고 상품도 좋다고 인터넷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태아보험 보험이라고 치면 태아보험,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태아보험 사은품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태아보험 사은품 딱 누르면 여기 막 유모차도 주고요. 막 아이들 막 접종 세트도 주고 막 이래요. 이렇게 쭉 태아보험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블로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상위 노출돼. 이 첫 페이지 안에 그 블로그들은 어떻게 보냐면 현대해상 보험사은품 카시트 뭔지 아시죠? 네, 알죠. 보험을 들면 이런 게 개인한테 들으면 이런 거 안 줘요. 안 주니까 온라인에 드는 거예요. 더 싸고. 이렇게 막 해요. 보험 가입을 했고 4, 5만원대 10배가 늘었어요. 쭉 하고 다양한 브랜드 존재하는데 브랜드를 기울하고 있었어요.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줍니다. 저는 카시트도 받았어요. 현대해상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한테 받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사람 블로그를 좀 여기 보면 현대해상 태아보험 있지. 여기 이제 클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클릭을 안 들어갔어요. 딴 거를 넣었어요. 네.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라는 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사에 여기 가로가기 있죠? 이게 가로가기 보이시죠? 고르기 작죠? 이런 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태아보험 블로그를 막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상품 안내가 나와요. 상품 안내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전화 오면 상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상담에 설계 신청을 해도 설계 신청을 하면 자기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주소, 기본적인 주소값이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 복잡한 입력 없이 그냥 여기다 전화번호 하면 텔레마케터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험을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하고 상담받기 딱 누르기만 해서 통화만 되면 이 블로그한테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블로그한테 돈이 보통 한 건당 25,000원에서 4만원가량이에요. 실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데 앉아서 돈 버는데 앉아서 엉덩이에 종기라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시즌 되면 이제 5월달 되고 하면 가장 지금부터 핫한 게 뭔지 아세요? 키워드? 여성들한테 가장 큰 문제 다이어트. 사실 12달 다이어트예요. 1년 12달 다이어트인데 이때 딱 하는 게 작년, 재작년에 가장 다이어트 중에 히트친 게 샹테코르라고 그러죠. 샹테코르. 허벌라이트는 이제 네트워크로 보통 많이 되고요. 샹테코르. 홍진영이라고. 홍진영 샹테코르가 샹테코르 하면 실제 후기 뭐 쭉 나오잖아요. 샹테코르 실제 후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페 여기 1등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1위에 올라가 있으면 최소한 하루에 금박석이 안 되는데. 금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1등 유지하고 있으면요? 하루에 최소한 20건은 들어옵니다. 네. 최소한 20건인데 한 건당 4만 원씩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만 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호동 쪽에. 제가 만나봤어요. 여기도 똑같죠? 무료 상담 신청. 저 해봤는데 그거 말고 영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서울대 출신 얘가 해서 자격증, 영어 수업, 게임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행위들이 그 전달을 하고 있는 블로거, 카페 내지는 광고를 하는 그 광고 대행사들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거나 거기다 기입을 하기만 해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는 게 이게 광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블로그라는 건 장점은 뭐냐면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은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간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 내가 체험해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이 글을 읽고 이 쓴 사람의 신뢰도성 있게 글을 쓰면 아, 나도 이렇게 될까? 나도 정말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저렇게 빠질까?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지금 살을 빼야 돼. 그 생각으로 여기다가 이제 이거 먹으니까 된다니까. 그리고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바이럴 마케팅의 원조격이에요, 사실은. 이 광고를 우리가 CPA 광고라고 해요. 광고에서는 크게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크게 나눠보면 CPC, CPA, CPS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코스트 퍼라는 거예요. 코스트 퍼 액션. 액션은 뭐를 썼을 때 액션. CPC는 코스트 퍼 클릭. 클릭이라는 거 내가 그냥 누르면 그러면 누르기만 해도 돈 받는 거. 그리고 CPS는 세일즈. 상품이 팔렸을 때 돈을 받는 거. 퍼센테이지. 여러분들이 막 검색하고 들어가다가 G마켓 가서 막 와서 검색을 했어요. 지식 쇼핑 검색에서 보면 가격비도 쫙 해주잖아요. 지식 쇼핑에서. 그쵸? 그래서 지식 쇼핑에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상품을 구입했어. 그런데 거기는 뭐 G마켓에 들어가서 G마켓을 치고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지식 쇼핑에서 검색해서 들어갔잖아요. G마켓, 그러면 네이버가, 지식 쇼핑은 네이버 건데 네이버가 수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경로가 다 코드, 숫자 값으로 해서 코드 값으로 다 연결돼서 그 상품을 사게 되면 판매 뭐 0. 몇 프로에서 1% 이렇게 해서 그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이게 뭐 우리하고는 지금 별 의미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아셔야 앞으로 저하고 이제 할 마케팅 대화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이 이런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한두 사람이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블로그는 한 거의 2천만 개 정도 돼요. 1,800만 개 정도 내가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블로그 중에서 뭐 없어지는 블로그도 200만 개씩 이렇게 되고 생성되는 것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체험단들은 아주 핫바리 그러니까 블로그 좀 하나 갖고 있고 생계형이라고 하죠. 생계형으로 해서 동대문 미용실을 쳤을 때 미용실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면 지금 동대문 미용실을 쳤어요. 그런데 블로그가 더 밑에 있죠. 네. 여기에 동대문 미용실 헤어비스에만 여기 근처에 헤어비스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 1, 2, 3등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단언컨대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여기 상위입니다. 월 평균 20일 장착하는 거 100만 원 정도. 동대문은 9단위 키워드잖아요. 세요. 강남 맛집을 여러분들이 강남을 가가지고 맛집 검색을 해서 1등에 있는 걸 치고 가는 그 이렇게 블로그 상위에 올려놓은 사람들 이거는 그 맛집 식당에서 얼마씩 지불을 하냐면 일주일에 400에서 700 홍대, 신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한 700까지 올라가요.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상위 노출 기준으로
그런데 동대문 미용실이 상권이 가깝다고 동대문 미용실에 이거 어디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대원 동묘암역 창신동 미용실 스케이트 코트. 동묘 아벽점인데 발음 제가 발음이 힘든 거는 고객들도 발음이 힘들어요. 동묘점이라고 해도 되니까 우리가 공식 명칭이 아벽점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썼고 이거 뭐 쓴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민세 혈압이 노출이 됐죠. 네. 그리고 어디?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가 아니고 1, 2, 3번이 다 지금 민세예요. 그러네? 다 민세. 처음 봐. 올려놓으셨겠지.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이게 클릭이나 어떤 네이버 로직, 네이버의 규칙에 따라서 블로그가 위에 올라갔다가 위에 올라갔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블로그만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에이전시를 오랫동안 10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네이버 로직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제가 만약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상위 노출을 할 테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걸 했으면 우리가 시간 일단은 대가는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매장에서는 지금 이거 올려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고 동대문 미용실로 사람들이 앉혀보는 것도 아닌데 하다못해 여기서 구입은 안 해도 쇼핑이거든요. 구입은 안 해도 여기에서 돈을 들고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컨텐츠라는 거에 문제예요. 컨텐츠. 손님을 끌어당기게끔 사진이나 뭘 써야 되는데 왜 뭐 한국 사람들 아니고 외국 사람 외국 여자 누군지도 모르죠. 이름도 모를 여자 고객이 미용실을 찾는 거는 뭘까요? 온라인을 보고 찾는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미용실 아니고 물론 여기 디자이너시니까 여기서 하시겠지만 나 다른 미용실 간다고 하면 아니 선생님은 아까 네이버 없다고 하니까 다른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한다고 그러면 뭐를 찾으실까요? 어떤 거를 보고 싶을까요? 어떤 미용실을 찾고 싶을까요? 정보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블로그를 봤어요. 그 시술한 사진들을 일단은 가져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대문 미용실을 찾을 때 보면 여기서 어쨌든 가장 먼저 첫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블로그 보면 시술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똑같은 머리 뒤통수 맨날 똑같은 머리 그런데 이거라도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하는구나 뭐 차도 주네 여기도 지역은 어디네 위치가 어디네 별로 안 여긴 별거 아닌 것 같고 여기 밑에는 뭐지? 마제스티? 어디지? 쭉 보는 거죠 마제스티 마제스티가 이렇게 해놓고 동대문 미용실에 대한 월가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는 굉장히 많아요. 조회는 많은데 결국 이렇게 보다가 그냥 고객은 마음에 드는데 뭐 이렇게 찾아가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를 해보든지 매장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어떻게까지 지금 기술을 다른 데보다 진화를 시켰냐면 내용의 퀄리티는 없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어요. 우리 그때 똑똑하게 가입들 하셨나요, 동무죠? 네. 근데 했는데요. 이게 안 돼요. 제가 고객이에요. 네. 이게 블로그라고 보시자고요. 그냥 상품을 쭉 보다가 네. 이 안에서 바로 예약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안에서 톡톡 서비스 카카오에서 상품 구매할 때 카카오로 톡 서비스로 문의하고 하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근데 이걸 켜놔야 된다면서요. 저기 안 돼. 저기 안 들어가서. 톡톡!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 오신 분 계세요? 봤어요. 원장님은 저안 왔는데. 네이버 서비스는 네이버 로그 아이디만 로그인 돼 있으면 네이버 앱만 깔려 있고 돼 있으면 따로 이 톡톡 서비스 앱을 깔지 않아도
가입으로 등록돼 있고 어떻게 제가 요청 등록을 해놓으셨던 분들은 이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자, 근데 여태까지는 컨텐츠의 부재로 이게 왜 톡톡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냐면 여태까지는 여기는 반응이 없었어요. 상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3월 2일부터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시스템을 하고 페이지 만들고 우선은 페이지 오픈을 시켜놔야 되니까 오픈하느라고 우선은 오픈을 해놓고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픈만 시켜놓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가 이게 너무 아니었던 거예요. 컨텐츠가 고객이 이거를 뭔가 상품을 사고 싶은 정도의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스캘프 커트 근데 아까 그 블로그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죽이나 자료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샵에 있는 메뉴판 있죠? 네. 메뉴판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글자도 조그맣게 그쵸? 지금 이거 보고 상품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고객이 상품을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의 트렌드를 제가 이제 여기서 블로그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왜 해야 되는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됐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료 아력점은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뒤통수 머리 보고 그냥 어쨌든 온라인으로 뭘 봐야 되니까 찾았는데 좀 더 좋은 콘텐츠 고객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 인터넷에 구매해 보신 분 계세요? 옷 인터넷에 구매하세요? 네. 저는 스토리에서 엄청 많이 사요. 엄청 많이 사세요 스토리에서? 네. 그러면 옷을 살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건 못생긴 건 간에 몸매가 뚱뚱하건 뭐하건 간에 이렇게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 상품을 팔아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냈어.